추위에 몸을 떨던 윤정은 진호의 손길에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진호는 가만히 윤정의 볼을 어루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길은 볼에서 어깨로 그리고 점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오랜만에 느껴지는 전율에 윤정은 미세하게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짜릿한 둘만의 밤이 깊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참말로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층짜리 아파트, 14층에 자리한 이 집은 65 서윤정만의 공간입니다. 큰아들은 부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딸은 결혼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때나 가끔 보는 정도였어요. 서윤정은 젊은 시절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가 50대 중반에 조기 퇴직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도 벌써 7년이 흘렀죠. 처음엔 바쁘게 살아온 인생에서 처음 맞는 여유로운 시간이 달콤했는데 이제는 그 시간들이 때로는 무겁게 느껴졌어요.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는 것도 한계가 있었고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는 일조차 하루 종일 끌어낼 만큼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아파트 단지 내 문화센터에 들렀다가 게시판에 붙은 포스터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중장년 사진 동호회 신입 모집이라는 제목 아래 카메라를 든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이 담긴 사진이 있었죠. 사진 아래쪽에는 나이는 숫자일 뿐 새로운 취미로 인생 이모작을 시작해보세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윤정은 카메라에 대해서는 정말 아는 것이 없었어요. 휴대폰으로 가끔 음식 사진을 찍는 정도가 전부였죠.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 포스터가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용기를 내어 문화센터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사진동호회요? 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모임이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나와보세요. 친절한 직원의 말에 서윤정은 떨리는 마음으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드디어 첫 모임날 서윤정은 문화센터 지하 1층 사진교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문 너머로 들리는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죠. 손바닥에는 땀이 촉촉하게 맺혔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모임에 참여해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어요. 용기를 내어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가니 15명 정도의 사람들이 동그랗게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50대에서 70대로 보이는 분들이었죠. 모든 시선이 일순간 서윤정에게 집중되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아, 새로 오신 분이시군요. 환영합니다. 동호회 총무라고 소개한 50대 후반의 여성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서윤정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빈자리에 앉았어요. 총무는 간단한 소개 시간을 가진 뒤 사물함에서 DSLR 카메라 하나를 꺼내 건네주었죠. 처음이시니까 일단 이걸로 연습해보세요. 나중에 마음에 들면 구입하시면 되고요. 서윤정은 생각보다 무거운 카메라를 받아들고 당황했습니다. 어떤 버튼이 뭘 하는 건지, 어디를 잡아야 하는지조차 몰랐거든요. 그때 검은색 캐주얼 점퍼를 입은 남성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처음 만져보시는 거죠?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는 68살의 정진호였습니다. 은빛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온화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어요. 목소리도 차분하고 부드러웠죠. 진호는 서윤정 옆자리에 앉더니 천천히 카메라 조작법을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이 버튼이 전원이고요. 이렇게 돌리면 모드가 바뀝니다. 처음엔 오토 모드로 두시면 돼요. 진호의 설명은 정말 친절했어요. 서윤정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천천히 반복해서 알려주었죠. 다른 회원들이 이미 촬영 실습을 시작했는데도 끝까지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혼자서는 정말 어려웠을 것 같아요. 서윤정이 고마운 마음을 전하자 진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사진은 급할 게 없어요. 그의 눈빛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고 서윤정은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어눌한 모습이 부끄럽긴 했지만 진호는 전혀 그런 기색을 내비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다정하게 대해 주었어요. 그날 2시간의 수업이 끝날 때까지 서윤정은 진호의 도움으로 카메라의 기본 기능들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일요일 오전 9시 서윤정은 남산공원 입구에서 사진동호회 회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출사라는 말에 며칠 전부터 긴장되고 설렜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옷차림도 신경 쓰고 빌려온 카메라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죠. 가방에는 진호가 알려준 대로 여분의 배터리와 메모리 카드도 챙겨 넣었습니다. 윤정 씨, 안녕하세요. 익숙한 목소리에 돌아보니 진호가 카메라 가방을 메고 다가오고 있었어요. 오늘은 베이지색 바람막이를 입고 등산모를 쓴 모습이 참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다른 회원들도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고 총무가 오늘의 촬영 코스를 설명해 주었어요. 오늘은 단풍이 절정이니까 팀을 둘로 나누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초보자분들은 진호 선생님과 함께 천천히 기초부터 배우시고 경험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촬영하세요. 자연스럽게 서윤정은 진호와 한 팀이 되었습니다. 5명의 초보 회원들과 함께 남산 둘레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잠깐 멈춰보세요. 저 단풍나무 보이시죠? 진호가 가리킨 곳을 보니 붉은 단풍잎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다른 회원들이 각자 카메라를 꺼내는 동안 진호는 서윤정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구도를 잡을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진호가 서윤정의 카메라를 보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서윤정은 여전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뷰파인더를 들여다봐도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찍어야 하는지 감이 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서윤정이 어색하게 카메라를 들어 올리자 진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햇빛이 지금 얼굴 왼쪽에 부드럽게 떨어지니까요. 이쪽으로 조금만. 진호가 서윤정의 팔꿈치 부근을 가볍게 짚어 방향을 조정해 주었어요. 그 순간 서윤정은 자신도 모르게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이런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경험해 본 게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거든요. 이제 셔터를 살짝 눌러보세요. 진호의 목소리가 귀 가까이에서 들려왔어요. 그의 체온이 전해지는 것 같아 서윤정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죠. 손이 미세하게 떨려서 카메라를 제대로 잡기도 어려웠어요. 긴장하지 마시고 천천히요. 진호는 서윤정의 긴장을 눈치챘는지 더욱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찰칵. 셔터 소리와 함께 서윤정의 첫 출사 사진이 찍혔습니다. 진호가 카메라 뒤쪽 액정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잘 나왔네요. 처음 치고는 구도도 좋고요. 정말요? 저도 볼 수 있을까요? 서윤정이 액정을 들여다보니 생각보다 괜찮은 사진이 나와 있었어요. 단풍잎들이 햇살을 받아 투명하게 빛나고 배경도 자연스럽게 흐려져 있었죠. 와, 제가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다니. 서윤정의 감탄에 진호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서윤정은 진호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어요. 그저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시선이 아니라 마치 자신이라는 사람 자체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았죠.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도 진호는 계속 서윤정 곁에 있었어요. 다른 초보 회원들에게도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지만 유독 서윤정에게는 더 자세하고 세심하게 설명해 주었죠. 카메라 설정을 바꿔줄 때마다 자연스럽게 손이 닿았고 그때마다 서윤정은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여기 앉아서 쉬시죠. 벤치에서 찍는 사진도 운치가 있어요. 진호가 제안한 벤치에 앉자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진호는 서윤정이 앉은 모습을 자연스럽게 카메라에 담았죠. 저도 찍히는 건가요? 네, 자연스러운 모습이 가장 아름답거든요. 진호의 말에 서윤정은 얼굴이 붉어졌어요.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을 아름답다고 말해준 것 같았죠. 그리고 그 말이 단순한 사교적 덕담이 아니라는 걸 진호의 진지한 표정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출사가 끝날 때까지 서윤정은 꿈만 같았습니다. 카메라를 배운다는 것보다도 진호와 함께 보낸 시간 자체가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 그의 따뜻한 시선과 부드러운 손길이 떠올랐죠. 팔꿈치를 스치며 지나간 그의 체온, 귀 가까이서 들려오던 조용한 목소리, 자신을 바라보는 그 특별한 눈빛들이 마음속에서 맴돌았어요. 출사가 끝난 지 사흘이 지났을 때
서윤정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진호였어요. 안녕하세요. 지난번 출사 때 찍은 사진들을 프린트했는데 시간 되실 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서윤정은 메시지를 읽고 또 읽으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사실 출사 이후 계속 진호 생각이 났었거든요. 그의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던 그 특별한 시선이 자꾸만 떠올랐죠. 네, 좋습니다. 언제 만날까요? 내일 오후에 문화센터 앞 카페는 어떠세요? 다음날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카페에 도착한 서윤정은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다시 한번 정리했어요. 평소보다 신경 써서 화장도 했고 옷도 여러 번 갈아입었죠. 자신이 왜 이렇게 신경 쓰는지 스스로도 당황스러웠어요. 기다리셨죠? 죄송합니다. 진호가 작은 봉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진호가 봉투에서 사진들을 꺼내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출사 때 찍었던 단풍 사진들이 인화지 위에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죠. 와, 이렇게 예쁘게 나왔네요. 서윤정이 감탄하며 사진을 들여다보는데 진호가 마지막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내밀었어요. 벤치에 앉아있던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 서윤정은 자신이 몰랐던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살짝 옆을 바라보며 띈 따뜻한 미소, 가을 햇살이 머리카락을 비추는 모습, 그리고 눈빛에 담긴 평온함까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죠. 아니, 자신이 잊고 있던 모습 같았어요. 이게 정말 저예요? 네, 그때 정말 아름다우셨어요. 진호의 솔직한 말에 서윤정은 얼굴이 화끈해졌습니다. 거울에서 보던 자신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주름이 늘고 머리가 희끗해진 65살의 여자가 아니라 여전히 아름다운 한 사람의 여성으로 보였죠. 사진은 찍는 사람의 마음이 나오는 법이에요. 진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한 서윤정은 마음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하는 걸 느꼈어요. 진호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 담긴 특별함이 사진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었거든요. 빛이 참 잘 받으시네요. 진호의 말에 서윤정은 얼굴이 더욱 붉어졌어요. 그런 말을 들어본 게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이런 식으로 자신을 바라봐 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사진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걸 배워도 될까 싶어서요. 서윤정이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자 진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움의 나이가 어디 있어요. 오히려 인생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이 더 깊이 있는 사진을 찍으실 수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물론이죠. 기술은 배우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사진은 마음으로 찍는 거거든요. 진호의 말에 힘을 얻은 서윤정은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진호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을 느끼고 있었죠.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뭔가요? 저 같은 초보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시는 이유가 있나요? 서윤정의 질문에 진호는 잠시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윤정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분들과는 달리 눈빛에 진정성이 있으셨거든요. 진호의 고백에 서윤정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리고 혼자 사진을 배우는 것보다 함께 배우면 더 즐거울 것 같아서요. 함께요? 네, 만약 괜찮으시다면 다음 주말에 커피 한 잔 더 하면서 사진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어떠세요? 진호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서윤정은 약간의 망설임을 보였어요. 이런 상황이 낯설기도 했고 자신이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진호의 진솔한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서윤정도 다시 만나고 싶었거든요. 좋아요. 다음 주말에 뵙죠. 서윤정이 수락하자 진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서윤정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윤정은 손에 든 사진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했어요. 진호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고스란히 담긴 그 사진을 보면서 마음 한구석에서 새로운 감정이 싹트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서윤정은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이 그리고 다음 주말이 기다려졌죠. 드디어 기다린던 토요일 오후 서윤정은 인왕산 아래 작은 갤러리 앞에서 진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중견 사진작가의 개인전이 열린다고 해서 함께 보기로 했어요. 서윤정은 평소보다 신경 써서 연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가디건을 입고 왔죠. 윤정 씨 기다리셨어요? 진호가 어두운 회색 재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갤러리 개관 축하용이에요. 함께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진호의 배려심에 서윤정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세심함이 그를 더욱 매력적으로 느끼게 했죠. 갤러리 안에는 다양한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풍경 사진부터 인물 사진까지 각각의 작품마다 작가의 개성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었어요. 진호는 각 작품 앞에서 구도와 조명, 그리고 작가의 의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죠. 이 사진 보세요. 빛의 방향이 어떤지 느껴지시나요? 왼쪽에서 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인물의 표정이 더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죠. 진호의 설명을 들으며 서윤정은 사진을 보는 새로운 관점을 배워갔어요. 단순히 예쁘다, 안 예쁘다로만 판단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죠. 전시 관람을 마친 후 둘은 근처 한옥 카페로 향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이 배웠어요. 혼자 갔다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윤정 씨가 궁금해하시는 모습을 보니 제가 더 즐거웠어요. 둘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사진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진호는 자신이 사진을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어요. 사실 저도 은퇴 후에 시작한 거예요. 회사 다닐 때는 바빠서 취미 같은 걸 가질 여유가 없었거든요. 어떤 일을 하셨어요? 건축 설계를 했어요. 35년간 도면만 그리다가 은퇴하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진호의 솔직한 이야기에 서윤정은 공감했어요. 자신도 교직을 떠난 후 비슷한 공허함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사진을 시작하고 나서는 어떠세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평소에 지나치던 것들도 새롭게 보이고, 특히 사람들의 표정이나 감정을 담아내는 재미를 알게 됐죠. 진호가 서윤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둘은 카페를 나와 인왕산 둘레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왔죠.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서윤정이 진심으로 말하자 진호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요.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한두 방울이었는데 순식간에 소나기로 변했죠. 어머, 비가. 빨리 어디로 피해야겠어요. 두 사람은 급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마침 길 건너편에 모텔 간판이 붙은 건물이 보였어요. 다른 피할 곳이 보이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그 건물 처마 밑으로 뛰어갔죠. 처마 밑은 좁아서 둘이 서기에도 빠듯했어요. 서윤정의 머리카락과 옷이 젖어 있었고 진호의 재킷에도 빗물이 맺혀 있었죠. 많이 젖으셨네요. 진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하며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서윤정의 이마에 맺힌 물방울을 닦아주기 시작했죠.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서윤정이 당황하며 말했지만 진호는 이미 부드럽게 그녀의 이마와 볼을 닦아주고 있었어요. 그 순간 서윤정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진호의 손길은 정말 조심스럽고 따뜻했습니다. 마치 소중한 것을 다루는 것처럼 말이에요. 서윤정은 그동안 누군가에게 이렇게 보살핌을 받아본 기억이 없다는 걸 깨달았죠. 옷이 많이 젖었는데. 진호가 망설이며 말을 꺼냈어요. 감기 걸리시면 안 되는데. 여기서 좀 쉬고 가시는 건 어떨까요? 서윤정은 순간 당황했어요. 모텔이라는 공간이 주는 의미를 모를 리 없으니까요. 하지만 비는 더욱 심하게 쏟아지고 있었고 젖은 옷 때문에 몸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죠. 진호의 눈빛을 보니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순전히 서윤정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인 것 같았죠. 그리고 서윤정 자신도 이 순간이 끝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럴까요? 서윤정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자
진호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둘은 비를 뚫고 모텔로 들어갔어요. 체크인을 하는 동안 서윤정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긴장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어요. 자신이 이런 상황에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죠. 하지만 동시에 이 순간을 거부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어색하지는 않았어요. 방 문을 열고 들어서니 깔끔한 실내가 나타났습니다. 진호는 먼저 히터를 켜고 타월을 가져왔어요. 먼저 몸을 따뜻하게 하세요. 감기 걸리시면 안 되니까요. 진호의 배려에 서윤정은 마음이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둘만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방 안에는 조용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진호가 가져온 가운을 받아든 서윤정은 욕실로 들어가 젖은 옷을 벗고 따뜻한 물로 몸을 닦았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두근거렸죠. 이런 상황에 처한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가운을 입고 나온 서윤정을 본 진호는 잠시 말을 잊은 듯 했어요. 젖은 머리카락이 어깨에 흘러내리고 화장기 없는 맨얼굴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아름다워 보였죠. 저도 옷을 좀 말려야겠어요. 진호 역시 욕실에 들어간 사이 서윤정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생각보다 깔끔하고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창가에는 작은 테이블이 있었고 그 위에 전기포트와 티백들이 놓여 있었죠. 진호가 가운을 입고 나오자 둘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하지만 진호는 자연스럽게 차를 우려서 서윤정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따뜻한 차 드세요. 몸이 차가우시겠어요. 고맙습니다. 윤정이 컵을 받으며 진호의 손끝이 살짝 닿았어요. 그 순간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에 두 사람 모두 깜짝 놀랐죠. 비가 정말 많이 오네요. 윤정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지만 사실 비보다는 옆에 앉은 진호가 더 신경 쓰였어요. 그의 체온과 은은한 비누 향기가 전해져 왔거든요. 네, 일기예보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내렸네요. 진호도 어색함을 감추려는 듯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둘은 차를 마시며 말없이 앉아 있었는데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진호 씨. 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이런 시간을 보낸 게 언제인지. 윤정이 말을 마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자 진호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윤정 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진호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윤정은 떨렸지만 손을 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온기가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죠. 윤정 씨, 제가 조금 이상한 말을 해도 괜찮을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처음 뵀을 때부터 계속 생각이 났어요. 사진을 가르쳐 드린다는 핑계로 가까이 다가간 건지도 모르겠어요. 진호의 솔직한 고백에 서윤정은 가슴이 뛰었어요. 자신도 모르게 비슷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저도 사실은. 윤정이 말을 망설이자 진호가 그녀의 다른 손도 잡았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서윤정의 뺨을 어루만졌죠. 서윤정은 눈을 감았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촉이었지만 전혀 낯설지 않았어요. 진호 씨. 윤정이 진호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가 조용히 그녀를 안아주었어요. 처음엔 조심스럽게 마치 깨질 것처럼 소중하게 말이에요. 윤정은 진호의 품에 안겨 있으면서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둘은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어요. 진호가 서윤정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그 손길에서 진심 어린 애정이 느껴졌죠. 윤정도 진호의 등을 살며시 감쌌어요. 진호는 가만히 윤정의 볼을 어루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길은 볼에서 어깨로 그리고 점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조용히 마음을 나누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말보다는 마음으로 소통했습니다. 진호의 손길은 셔터를 누르는 것보다도 빨랐고 서윤정의 마음도 그만큼 빠르게 반응했어요. 함께 이불을 덮고 나란히 누운 채 윤정은 오랜만에 여자로서 존중받는 느낌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진호는 그런 그녀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죠. 고맙습니다.
윤정이 작은 목소리로 말하자 진호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이런 소중한 시간을 주셔서요.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방 안의 두 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과 따뜻함을 다시 찾은 밤이었어요. 서윤정은 진호의 품에 안겨 있으면서 자신이 아직도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이 꿈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비가 그쳤지만 두 사람의 마음에는 새로운 감정의 싹이 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서윤정과 진호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고 동호회 모임에서도 자연스럽게 곁에 앉게 되었어요. 화요일 오후 사진교실에서 진호는 평소처럼 친절하게 서윤정을 도와주었어요. 다른 회원들 앞에서는 특별히 다르게 대하지 않았지만 가끔 눈이 마주칠 때마다 따뜻한 미소를 보내주었죠. 윤정 씨, 셔터 스피드 조절이 많이 늘었네요. 진호의 칭찬에 서윤정은 기뻤지만 동시에 주변의 시선이 신경 쓰였어요. 혹시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는 건 아닌지 걱정됐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회원들이 하나둘 떠날 때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김순자 씨가 서윤정에게 다가왔습니다. 윤정 씨, 진호 선생님이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죠? 네, 그러게요.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김순자 씨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진호 씨는 새로운 여자마다 저렇게 다정하다던데요? 저번에 들어온 박미영 씨한테도 그랬고, 그전 이영희 씨한테도 마찬가지였어요. 순간 서윤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아, 윤정 씨는 모르셨구나. 진호 씨가 원래 그런 분이에요. 친절하긴 한데 특별한 건 아니라는 뜻이죠. 김순자 씨는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지만 서윤정에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자신만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게 착각이었을까요? 그분이 혼자 사시니까 외로우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새로 오는 분들한테 더 관심을 보이시는 것 같아요. 서윤정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가방을 챙겨 들고 서둘러 교실을 나왔죠. 진호가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윤정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느꼈던 특별함이 모두 착각이었을까요? 진호의 따뜻한 시선과 부드러운 손길, 그리고 그날 밤에 달콤했던 시간들이 모두 거짓이었을까요? 그날 저녁 진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윤정 씨, 오늘 갑자기 가시길래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요.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죠? 아니에요. 그냥 급한 일이 있어서요. 서윤정의 차가운 대답에 진호는 당황하는 기색이었어요. 혹시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라서. 별일 없어요. 저 좀 바빠서 끊을게요. 서윤정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진호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 더욱 혼란스러웠거든요. 다음 주 화요일 모임에도 서윤정은 나오지 않았어요. 진호가 여러 번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죠. 자존심과 상처가 뒤섞인 채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사실 서윤정은 김순자 씨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지 않았어요. 만약 정말 그렇다면 자신이 그동안 느꼈던 감정들이 모두 헛된 것이 될 테니까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았죠. 며칠이 지나도록 진호는 계속 연락을 시도했어요.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집 앞까지 찾아오기도 했지만 서윤정은 만나주지 않았어요. 윤정 씨, 제발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진호의 간절한 목소리가 현관문 너머로 들려왔지만 서윤정은 문을 열지 않았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만나고 싶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실망하기 싫었거든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서윤정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정말 자신이 특별하지 않았던 걸까요? 그날 밤에 따뜻했던 시간도 진호에게는 별일 아니었던 걸까요? 서윤정은 점점 자신의 방으로 숨어들었고 사진 동호회는 물론 다른 모든 활동에서도 멀어져 갔습니다. 2주일이 지났을 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서윤정에게 우편물이 하나 도착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무심코 내려가서 받아본 봉투에는 정진호 개인 사진전 초대장이라고 적혀 있었죠.
서윤정은 초대장을 받아들고 복잡한 심정이 되었어요. 초대장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꼭 와주셨으면 합니다. 윤정 씨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진호. 며칠을 고민하다가 서윤정은 결국 전시회장을 찾기로 했어요. 궁금하기도 했고 이렇게 계속 피해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인사동의 작은 갤러리 서윤정은 떨리는 마음으로 전시장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20여 점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대부분이 풍경과 인물 사진이었는데 모두 따뜻하고 섬세한 감성이 담겨 있었죠. 천천히 작품들을 둘러보던 서윤정은 갤러리 안쪽 벽면에서 걸음을 멈췄어요. 거기에는 자신의 사진이 걸려 있었거든요. 그것도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이었어요. 첫 출사 때 벤치에 앉아있던 모습, 카메라를 들고 집중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환하게 웃고 있는 표정까지. 모든 사진 속에서 서윤정은 자신이 몰랐던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사진 아래에는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적힌 글을 읽는 순간 서윤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당신을 담아내는 게 내가 셔터를 누르는 이유입니다. 서윤정은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어요. 지난 2주일 동안 품고 있던 의심과 오해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진호가 자신만을 위해 사진을 더 열심히 배웠고 촬영했고 마음을 키워온 거였어요. 윤정 씨.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돌아보니 진호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야윈 얼굴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진호 씨. 이게 다 뭐예요? 서윤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제 마음이에요. 처음 윤정 씨를 봤을 때부터 계속 담고 싶었던 마음들이요. 진호가 한 걸음씩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왜 갑자기 연락을 안 받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주셨으면 해요. 윤정 씨는 저에게 특별한 분이에요. 서윤정은 고개를 숙였어요. 김순자 씨의 말 때문에 품었던 의심이 부끄러웠거든요. 다른 분들한테도 이렇게 하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새로운 사람마다 친절하게 대해주신다고 들었어요. 저도 그 중에 하나라고. 진호는 그제야 무슨 일인지 이해한 듯 했어요. 안타까운 표정으로 서윤정을 바라봤죠. 그런 말을 들으셨구나. 윤정 씨, 저는 사진동호회에 3년째 나가고 있어요. 그동안 많은 분들을 만났지만 윤정 씨처럼 제 마음이 움직인 사람은 없었어요. 진호가 서윤정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이 사진들을 보세요. 제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찍어본 적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위한 사진전을 연 적이 있을까요? 서윤정은 다시 벽에 걸린 자신의 사진들을 바라봤어요. 각각의 사진마다 진호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이런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봐주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었어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진심이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진호의 간절한 말에 서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해가 풀리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을 의심했는지 깨달았어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윤정 씨 마음을 더 헤아렸어야 했는데. 두 사람은 갤러리 한 구석에 앉아 그동안의 오해를 풀어나갔습니다. 서로를 향한 진실한 감정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사진전에서 오해가 풀린 후 서윤정과 진호의 관계는 전보다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동호회에서도 자연스럽게 어울렸어요. 다른 회원들의 시선이 있어도 개의치 않았죠. 윤정 씨, 오늘은 인물 사진 연습을 해볼까요? 다음 주 화요일 모임에서 진호가 제안했어요. 서윤정은 이제 카메라를 다루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진호의 차근차근한 지도 덕분에 기본기가 많이 늘었거든요. 아직 인물 사진은 어려워요. 천천히 배우시면 돼요. 제가 모델이 되어드릴게요. 진호가 의자에 앉자 서윤정이 카메라를 들어 올렸어요. 뷰파인더를 통해 바라본 진호의 모습이 새롭게 보였죠.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의 얼굴에서 진심 어린 애정이 느껴졌어요. 찰칵. 셔터를 누르는 순간 서윤정은 사진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했습니다. 단순히 풍경을 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과 마음을 담아내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나왔나요? 진호가 궁금해하며 다가왔어요. 카메라 액정에 나타난 사진을 보니 생각보다 잘 나와 있었죠. 와, 정말 잘 찍으셨네요. 이제 제법 사진작가 같아요. 진호의 칭찬에 서윤정은 뿌듯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카메라가 뭔지도 몰랐는데 이제는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었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더욱 자주 만났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출사를 나가고 평일에는 근처 카페에서 사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서윤정은 카메라를 제대로 배우기 시작했고 진호는 조용히 곁에서 함께했죠.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어느 토요일 아침 진호가 전화로 물어왔어요. 이제 이런 대화가 일상이 되었죠. 한강공원은 어때요? 날씨도 좋고. 좋은 생각이에요. 그럼 2시에 여의도에서 만날까요? 한강공원에 도착한 두 사람은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사진을 찍었어요. 서윤정은 이제 구도와 빛의 방향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장 찍어주세요. 서윤정이 강을 배경으로 서자 진호가 카메라를 들어 올렸어요. 하지만 셔터를 누르지는 않고 계속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죠. 왜 안 찍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눈에 담아두고 싶어서요. 진호의 말에 서윤정은 얼굴이 빨개졌어요. 몇 달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런 말에 설렜거든요. 찰칵. 드디어 셔터가 눌러졌고 두 사람은 함께 사진을 확인했어요. 강바람에 머리카락이 살짝 날리는 모습이 자연스럽고 아름다웠죠. 이제 제가 진호 씨를 찍어드릴게요. 서윤정이 카메라를 받아들었어요. 이제는 진호를 찍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의 모든 표정과 순간들을 기록하고 싶었거든요. 해가 질 무렵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함께 찍은 사진들을 정리했어요. 한 장 한 장 넘겨보면서 오늘 하루의 추억을 되새겼죠. 윤정 씨, 정말 많이 느셨어요. 이제 저보다 더 잘 찍으시는 것 같아요. 진호 씨가 잘 가르쳐 주셔서요. 아니에요. 윤정 씨의 감성이 사진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어요. 진호가 서윤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 이런 스킨십도 자연스러워졌죠. 동호회 회원들도 두 사람의 관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였어요. 처음에는 수군거림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가 축복해 주었죠. 두 사람이 정말 서로를 아끼고 있다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다음 주에는 야경 촬영을 배워볼까요? 좋아요. 뭐든지 배우고 싶어요. 서윤정은 이제 사진이 정말 재미있어졌어요. 하지만 사진보다 더 소중한 건 진호와 함께하는 시간이었죠. 겨울이 되어 첫눈이 내린 날, 두 사람은 남산에서 설경을 촬영했어요. 하얀 눈이 내리는 가운데 서로를 찍어주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죠. 윤정 씨. 네. 고맙습니다. 윤정 씨를 만나서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것 같아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진호 씨 덕분에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되었어요. 두 사람은 눈 내리는 남산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날 밤 서윤정은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진호 씨가 찍은 건 내 외모가 아니라 내 외로움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렌즈에 매일 웃는 내가 담기고 있다. 65의 나이에 다시 찾은 사랑 사진보다 더 아름다운 우리의 이야기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고 서윤정의 마음에는 따뜻한 봄이 와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힘찬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